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8단어입니다. 8가지 이제 단어를 가지고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좀 함께 참고해 볼 수 있을 좋은 시간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저자의 말입니다. 인생을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저 다 빼고서요. 저는 이게 가장 좋았어요.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선배님들은 독서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독서 관심 있고 실제 하시고 또 부단히 애를 쓰시는 분들이신데 여러분 책 읽는 이유가 어떤 거세요? 여기 보니까 박웅현 작가님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좀 더 올바른 시각으로 뭐를 대한다? 삶을 대한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뭐를 보든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올바른 시각으로 온전한 시각으로 삶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다.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자, 이 8단어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요 책입니다. 옛날 버전이죠. 색깔도 이렇게 좀 무슨 이거 고려청자인가? 뭐 이런 색깔인데 참 개인적으로 좋은데 새로 나온 책은 보니까 이렇게 또 색깔 다르게 해서 아주 좀 멋진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존부터 해서 인생까지 8장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존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요. 가장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결론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보통 책이라는 것은요. 초반에 일단 빵 한번 때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존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된다. 이게 바로 자존이다. 스스로 자자의 중할 존자죠. 나를 중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을 막 이렇게 막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아주 막 거창한 아주 좋은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남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쇼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 이 세상도 그렇게 또 사랑할 수 있겠죠. 섬길 수 있겠죠.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출발한다라고 박웅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 챕터입니다. 나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요거 이제 청소년들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 강의할 때 이 이야기는 거의 빼놓지 않고 합니다. 너네들 기준점이 어디에 있니라고 질문하면서 이 책의 예화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보다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끄집어내다. 교육이라는 이 원어 자체의 뜻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다. 안에 있는 것을 잠재력을 끌어내다라는 그 뜻이 이제 교육이란 단어에 있잖아요. 그것을 끄집어내기보다는 뭐요? 기준점을 안에 두는 게 아니라 바깥에 어느 지점에 찍습니다. 이게 뭐 옳은지 그른지도 그 기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기준점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누군가와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랑 똑같이 따라가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 다름을 뭐한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눈치 보고요. 두려워함이 우리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 심한 것 같아요. 다 같이 몰려가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뭐한다? 불안해한다. 자, 두려워하고요. 불안해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나도 저 사람과 발맞추고 있는지 끊임없이 뭐를 한다? 눈치를 본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앞으로 가기도 정신 없어야 하는데 자꾸 이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계속 막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두렵고 불안하니까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중심점을 안에 찍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자존이다. 오늘 이거 딱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연령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중심점을 바깥에 찍는 게 아니라 어디요? 내 안에다 찍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게 자존이다. 스스로를 먼저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인상이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뭐가 와요? 기회가 찾아온다. 내가 가진 것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꾸 밖에 있는 것들 여기 쫓아가고 뭐 트렌드니 뭐니 하면서 막 이렇게 정신 팔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안에 잠재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신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거기서 인생의 승부가 갈립니다.
나만 가질 수 있는 무기 하나쯤 마련해 놓는 것.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갈린다. 승부가 갈린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유한 여러분만의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한번 잘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게 하고 나는 왜 이거 안 없지? 저 사람 와 저 대단 좋아 보이는데 나는 저런 거 못해. 그게 아니라 남들은 남들이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면서 이 첫 번째 이제 자존이란 챕터에서 얘와 마지막에 하나 나와요. 37페이지인데 땅끝마을 해남에 위치한 신라 시대에 세워진 절이 하나 있습니다. 1500년 정도 됐겠죠. 그 절입니다. 북쪽 출입문의 침계루의 기둥들은요. 여기 사진과 같이 보면요. 똑바로 올곧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깎고 다듬은 게 아니라 어떻게요? 휘어져 있는 그 상태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휘면 휜 대로 나뭇가지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뭐 했어요? 각각의 모습을 살려서 지었다. 살렸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처럼 따라가려고 나를 막 죽이고 이렇게 막 깎아내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요? 여기 보세요. 아이고, 이거 뒤에 제가 정리 안 했네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필기 한번 해보세요. 선배님. 있는 모습 그대로요. 여러분이 태어난 모습 그대로. 저는 이렇게 굉장히 잘생겼자 죄송합니다. 저녁에 피곤하신 것 같아서 개그 한번 쳤습니다. 잘생겼잖아요. 이 성형수술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덧니도 되게 심하고요. 뭐 이렇게 핸디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냥 제가 태어난 자체에 너무 감사하고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뭐 어떤 평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난 정말 괜찮다. 그래서 저는 성형수술 그런 거 전혀 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각각의 모습을 살려서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자존입니다. 첫 번째, 자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만의 중심 2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본질입니다. 자, 자존과 본질은 거의 세트입니다. 두 개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거는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게 본질입니다. 바탕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본질이 무슨 단어입니까? 근본 본자의 바탕질자입니다. 사전적 정의 찾아봤더니 본리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이 있는 것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거 이게 본질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이다. 근본적인 거 아주 그냥 기초 내 안에 탑재되어 있는 그 아주 원래의 것이요. 세 번째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나 김민구 또 여러분은 누구이신가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거에 따라서요? 본질을 무엇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 시각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세상은 진짜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박웅현 작가님 이야기 나옵니다. 저는 수영 경력 15년 차입니다. 거의 매일 아침 30바퀴씩 레인을 수영으로 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한 달 강습을 받고 나면 25m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거뜬히 가는데 박웅현 작가님 몇 달 걸렸다고요? 3달 걸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느린 스타일이시죠? 언젠가 집사람이 묻더군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같은 강습반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모두 상급반이 돼서 저 건너 상급반 그 레인에 있고 당신만 나머지 반 저기 구석탱이에 남아가지고 있는 것이 창피하지 않냐고 그거 어떻게 견디냐고 시쳇말로 쪽팔려서 어떻게 그 수영 계속 다니냐고 아내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박웅영 작가님이 아주 그냥 멋진 메시지를 날립니다. 대답했어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수영을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수영을 왜요? 야,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땀 흘리려고 하는 거니까 남들이 뭐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라는 거 상급반이니 뭐 중급반이니 뭐 빨리 가야 돼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뭐요? 땀 흘리려고 한다. 땀 흘리려고 한다. 아주 진짜 정말 괜찮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피카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소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거 보세요. 아이디어라는 거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빼는 것이다. 그래서 빼고 또 빼서 본질만 남겨놨던 거. 피카소가 아주 주력으로 했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빼고 또 빼는 거. 우리는 보통 뭐 하려고요? 더하고 남들 보면서 아 저거 좋다 내 거 갖다 붙이고 아 저게 좋네 갖다 붙이고 더하고가 우리의 삶인데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뭐냐? 빼고 완전히 빼갖고 본질만 남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삶에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사물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려는 그 노력. 예, 바로 어떤 것을 보고 달려가느냐.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것을 보고 내가 달려가느냐. 어떤 것을 보고 내가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이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의 실력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본질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된다. 우리의 삶은 시작된다. 본질을 어떻게 해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본질 뭐라 그랬어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고유의 것, 여러분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셔서 더 탄탄하게 소위 내공을 좀 다져가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3강입니다. 고전이에요. 클래식, 진정한 명품이 고전이다. 시간을 이겨낸 것이 고전인데요. 옛 고자에 법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고전인데 사전적 정의, 옛날의 의식이나 법식, 그리고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샘플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 일컬어 우리는 고전이라고 한다. 마지막 이 단어, 이게 제일 저는 정의가 좋아요. 시대를 뛰어넘어 변함 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들. 시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슬러 올라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아주 그 본질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 시간을 이겨낸 것, 이게 고전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밀란 쿤데라의 책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10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거의 100년 다 돼갑니다. 자, 도스토옙스키, 셰익스피어 작품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박웅현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살아남는 것들은, 살아남은 것들은 과연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럼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잠재력, 그것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고전인데 그거 어떻게 하면 계속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요?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체코의 음악가 스메타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조국이란 이 이제 어떤 큰 이 음악 안에 몰다우라는 그 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꼭 검색해 보세요. 스메타나 나의 조국 아니면 스메타나 몰다우, 그냥 몰다우 쳐도 나옵니다. 한 13분 정도 되는 이제 음악인데 정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할 때 이 음악 반복해서 들으면서 책 읽을 때 아주 집중력이 막 극도로 너무너무 잘 됩니다. 고전이라는 거는요, 몸으로 받아들이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청각이 시각화되어서 막 강물이 보이고 그 강물이 흘러가며 거세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음악 들으면요, 그 막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요, 막 만져지는 것까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힌 음악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고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을 궁금해하라. 여기저기 도움도 받고 특별히 책을 통해서 발견해가며 알려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래식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풍요롭게 해줍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요? 얕게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말고 깊이 보고 들으라.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느껴라. 이게 고전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4강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4강이 가장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견인데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는 건데 자, 안도현 시인의 이 시가 있습니다.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꽃게가
갑자기 배고프네요. 꽃게가 간장 속에 진짜 배고프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어떻게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기가 막힌 관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걸 봐도 왜 다르게 볼까요? 그래서 안도현님은 시인이 됐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시선으로 꽃게를 본 적이 없다. 똑같은 꽃게를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견이다라는 것인데요. 그 힘은 안도현 시인의 어디요? 눈에서부터 시작된다. 눈으로 일단 보는 것, 그 견이 누구에게는 정말 강력한 엄청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떤 환경, 똑같은 것을 보는데 누구는 다르게 읽어내는 것이죠. 이게 견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아이디어의 시작이 뭘까요? 경험이다라는 것인데요. 아이디어를 얻은 순간들을 하나하나 그 하나 둘 복기해 보니 전부 다 뭐였어요? 경험이었다. 맞죠? 살아오면서 보고 겪은 것들, 그 아이디어들은요. 본 것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었다. 우리가 일단은 뭐든지 노출되는 거는요. 보는 것,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단 보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딱 이렇게 뭔가 사진 찍힐 때 딱 바라보는 것들, 그것이 잔상에 굉장히 많이 남게 되죠.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본 것들,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하며 본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할까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한다. 흘러간 것들은 잡히지 않는다. 깊이 새겨져 있는 것들만 뭐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다시 한번요. 깊이 새겨져 있는 것들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대충 적당히 바라보고 하는 것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깊이 새겨져 있는 것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간장게장을 어떻게 흘려봤던 것이고 안도현 시인은 어떻게요? 깊이 새겨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똑같은 걸 뭔가 바라본단 말이에요. 강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진중하게 삶을 대하고요. 누군가는요 대충 적당히 가볍게 그냥 시간 때우며 간다라는 것이죠. 이거에서 인생의 차이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흘려보고 듣느냐 깊이 보고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대충 흘려보는 뭐요? 그냥 말 그대로 시청하는 겁니다. 대충 흘려보는 거, 시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새겨보는 것은요, 우리가 견문이라고 합니다. 깊이 새겨보는 건 견문이에요. 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깊은 의미들을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들, 깊이 새겨보는, 깊이 있게 바라보고 붙잡아내는 이 견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것, 이게 정말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앙드레지드, 여러분 앙드레지드 들어보셨나요? 너무 좋은 작가이시죠. 지상의 양식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뭐요? 감동할 줄 아는 재능이다. 그냥 널려져 있는 그냥 모든 어떤 사물들, 뭐 과일이든 뭐든 바라볼 때에 그냥 늘 있으니까 대충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라도요, 자세히 보면서요, 감동할 줄 아는 재능. 이게 누구의 재능이다? 시인의 재능이다. 그러니까 뭔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르게 읽어내고 다르게 느끼는 것, 감동할 줄 아는 재능이 바로 시인의 재능이다라고 앙드레지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게 또 가장 좋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118페이지인데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학 총장이라면 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 과목을 만들겠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무슨 과목이요? 필수 과목. 이거 무조건 모든 대학생이라면은 이 수업 들어야 돼. 내가 대학 총장이라면 모든 학생들에게 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보려고 우리는 한다는 거죠. 더 많이 보려고만 할 뿐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많은 거를 내가 보고 그리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만 하지 좀 천천히 제대로 보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늘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헬렌 켈러.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늘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그것에 대한 진짜 값진 그 안에 그 진짜의 것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냥 너무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뭔가 좀 이렇게 결핍, 간절함이 있어야지만이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낯설게 봐야 진짜 볼 수 있다. 맞죠?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낯설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낯설게요? 천천히 낯설게 봐야 진짜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관찰한다는 것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1독 권해드립니다. 관찰한다는 것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내용이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관찰한다는 것, 그 관찰이 뭐냐? 관찰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세히 보는 것이고요. 자세하게 보는 것이고요.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춰 보는 것입니다. 그 아주 뭐 이게 들판에 있는 들풀들 볼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요?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눈높이 맞추는 것. 다가서서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해요. 오래 기다리고 오랫동안 지켜봐야 된다. 그냥 한번 대충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판단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 이게 제대로 된 관찰이다. 네 번째, 전체 속에서 하나만 보는 것.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죠. 진짜 그냥 이게 뭐 한눈에 막 다 보이잖아요. 우리 시야가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뭐 각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방에 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요? 그 전체 속에서 내가 하나만 딱 목표로 해서 바라본 이게 뭐다? 관찰이다. 마지막 생각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지켜보는 것. 이게 뭐라고요? 관찰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천히 낯설게 관찰해 보시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견에서 호학심사라는 이 사자성어죠. 호학심사. 무슨 뜻입니까? 즐거이 배워야 돼요. 호학 그리고요. 심사. 깊이 생각해라. 어디에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뒤에 크게 했죠. 심사.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관찰하는 거에서 마지막 뭐라고요?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즐거이 배우는데 깊이 생각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마주하든지 즐겁게 일단은 모든 게 즐거워야겠죠.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하면 잘하게 되겠죠. 또 선순환이 되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 여유의 시간들도 한번 이 연말에 맞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깊이 들여다본 순간들이 모여서 찬란한 삶을 만들어낸다. 다시요. 깊이 들여다본 그 순간들이 모여서 그거의 합이 뭐가 된다? 찬란한 삶이 된다라는 메시지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5강입니다. 찬란한 순간을 잡으라. 현재예요. 찬란한 뭐를 잡으라? 순간을 잡으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정말 이 순간을 붙잡아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앞에 있다라는 소 제목입니다. 이제 박우현 작가님에게 누군가 질문했대요. 계획이 뭡니까? 박우현 작가님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들 내 스스로든 혹은 다른 사람이 던질 때가 있습니다. 김민구 강사님 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근데 박웅현 작가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냥 개처럼 삽니다. 개처럼 산대요. 순간 이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해요? 개처럼 삽니다. 어떻게 해요? 개는 이 멍멍이는 밥을 먹으면서 어제의 공놀이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을 자면서 내일 내가 꼬리치기 할 거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진짜 엄청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도 이렇게 못하는데 이 멍멍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진짜 사람보다 훨 나은 것 같습니다. 걔는 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잠 진짜 미친 듯이 막 코골면서 자는 거예요. 어제의 공놀이 후회하지 않고 내일 내가 꼬리 어떻게 하면 더 잘 칠까? 이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획이 뭔가요? 없다. 나 개처럼 산다. 이게 진짜 너무 멋진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걔는 자기가 핥는 일이 막 이렇게 혓바닥 핥는 일이 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유일하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선택이 여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있으면요. 대충 할까요? 아니죠. 미친 듯이 하겠죠. 왜요? 유일하니까. 이 세상에서 밥을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먹는다. 맞죠? 처음이란 단어, 유일한 이런 단어들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즐기면서 집중한다. 아까 호학, 심사 즐겁게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즐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것처럼 그리고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현재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헬렌 켈러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냥 익숙하고 그냥 늘 있으니까 대충 본다라는 거죠. 좀 결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온전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란 단어 나왔어요. 순간에 뭐를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까르페 디엠. 순간에 뭐를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막 뭐 현재 뭐 인생 즐기자라는 뜻으로 쓰는데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까르페 디엠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이게 이 지금 이 오늘 현재 이 시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순간순간 내 삶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 살아보자. 이게 까르페 디엠입니다. 현재 즐기는 게 아니라 순간에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당신의 어디에 답이 있다? 현재에 답이 있다. 그리고 그 답을 옳게 만들어가라. 이게 우리 현재라는 이 챕터 5강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획 뭐라고요? 없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멍멍이처럼 삽니다.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강입니다.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뭐요?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권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다정다감하게 가정에서도 이 뭐랄까 그냥 자녀와 부모의 어떤 관계가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거 뭐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질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이 권위가 그런데 넌 꼭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권위가 아니라 뭐가 진짜 권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문턱증후군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155페이지에. 이게 뭘까요? 판사증후군, 대학증후군, 이 등등등 우리 생각 저변에 깔려있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깔려있는 것들 있잖아요. 막 판사라 그러면 막 대단한 것 같고 뭐 대단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저 학교 간 사람은 다 똑똑해. 막 S대 뭐 이런 것들요. 저 학교 간 사람은 다 똑똑해. 의사가 된 사람은 다 존경할 만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멋지고 말고의 문제는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여름에 청소 이렇게 청소를 한 여러 수차례 했습니다. 한 대여섯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어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청소하고 막 이렇게 노동일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이거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저 사람이 멋지고 안 멋지고 막 저 사람 뭐 나이스하고 막 좀 구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나사에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뭐라고 했다고 했으면 저는 진짜 우주의 어떤 일부분을 정말 이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 대단한 인류의 대단한 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사 그 우주 막 항공 날리는 로켓 날리는 그 이제 청소하는 분들 남들 생각할 때는 청소부 이게 아니라 아 진짜 나는 우주인이다 이런 개념으로 청소한다는 거죠. 멋지고 말고의 문제는 뭐의 문제가 아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니다. 문턱증후군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권위에서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더 나이 먹어서 뭐가 됐을 때 윗것이 됐을 때 여러분은 윗것인가요? 지금 아랫것인가요? 우리 대부분 이제 중간 이상이니까 윗것 정도 되지 않을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윗것이 되었을 때에 권위를 부리지 않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윗것이 됐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 나이와 어느 정도 연륜이 있을 때에 권위를 부리지 않는 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는 어떻게 해요? 우러나와야 된다.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된다. 이게 권위다. 그래서 상대가 인격적으로 감화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알아줘야 된다. 알아듣게끔 뭔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아 진짜 와 너무 멋있어. 아 나 진짜 저렇게 해야지. 우러나와야 되죠. 인격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윗것이 되시기를 이렇게 한번 응원드리겠습니다. 저도요. 권위를 부리지 않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면, 진짜 인생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은 강자한테는 강하고요, 약자한테는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알고는 있는데 쉽지 않죠. 강자한테 막 약하게, 약자한테는 막 강하게. 이게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7강입니다. 제가 또 가장 또 좋아하는 부분 가운데 헤아릴 줄 아는 이 마음, 이게 소통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참 좋아하는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참 소통이라는 게 나는 진짜 진심으로 뭔가 했는데 상대방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거 붙들어야 될 정말 인생을 대하는 엄청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소통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이제 미래 시대 가운데 진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소통이 안 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뭐하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른데 각자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생각이나 뭐 공부했던 거나 모든 것이 다른데 그 인정하지 않는 나만 옳다. 너 틀렸어.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 못하면 아무런 대화 소통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대를 뭐하지 않는다? 배려하지 않는 거. 나만 중요한 거예요. 상대 그냥 생각 배려하는 척은 하지만 진짜는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 마지막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뭐하지 못한다? 제가 1번, 2번은 뭐 어느 정도 오케이. 그리고 이거 인정. 100% 저 이거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하지만 세 번째가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내 의사를 온전하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되게 돌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요? 막 이렇게 혼자서 막 끙끙 앓고 막 이렇게 그랬던 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스스로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조용히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요. 소통이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거, 배려하지 않는 거, 마지막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어서 또 갖고 와봤습니다. 개와 남자의 공통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멍멍이랑 남자들의 공통점 첫 번째, 털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에 털이 그렇게 이런 데도 뭐 거의 없고 여기만 좀 수염만 나는데 일단 뭐 털이 많다. 두 번째, 먹이를 일일이 챙겨줘야 한다. 뭐 우리 삼식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진짜 알아서 밥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막 이렇게 삐져 있고 막 이러시면 안 되죠. 남성분들 뭐 스스로 해야 된다. 먹이를 일일이 챙겨줘야 된다. 세 번째, 시간을 내서 뭐 해줘요? 놀아줘야 된다. 남자들 참 혼자 왜 잘 못 놀까요? 네 번째, 복잡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단순화해서 복잡한 게 말하면은 여성들이 말할 때 이게 좀 잘 문맥을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뉘앙스를 못 이해해요. 어쨌든 다섯 번째, 버릇을 잘못 들이면 평생 고생한다. 야, 진짜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공감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멍멍이랑 남자의 공통점. 참, 진짜 맞죠. 남자가 이번에는요, 멍멍이보다 편한 점이 있답니다. 이거 진짜 우리의 어떤 남자들 아주 그냥 자존감 뿜뿜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돈을 번다. 돈 벌죠. 두 번째,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출입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세 번째,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다. 남자들 심부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혼자 두고 놀러 다녀도 상관없다. 그렇죠. 다섯 번째, 생리적 욕구도 해결할 수 있다. 남자가 개보다 편한 점이 있네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개가 남자보다 좋은 이유도 있답니다. 멍멍이가 남자보다 훨씬 좋은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마리를 함께 키워도 뒤탈이 없다. 좀 그러네요. 씁쓸합니다. 강아지의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 진짜 별표 쳐놨습니다. 이게 진짜 맞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막 시댁과 이런 관계들 참 쉽지 않잖아요. 강아지의 부모가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 없이 외박하고 돌아와도 꼬리치면서 반겨준다. 남자보다 훨씬 낫네요.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볼 텐데요. 소통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의 핵심 키워드 뭐예요? 우리 이거 딱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역지사지입니다.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역지사지하면 된다. 역지사지가 뭐예요?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 입장으로 완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역지사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지사지가 아니라 억지사지한다. 억지로 뭔가 한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다른이 입장에서 정말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역지사지. 이러면은 소통 우리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소통이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뭐다? 거기서부터 이 소통이 시작된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소통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8강입니다. 인생입니다. 인생. 제가 여기 제목을 붙였어요. 심겨진 곳에서 뭐요? 꽃을 피우는 인생. 제 삶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심겨진 곳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내 의지대로 선택 일단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렇게 심겨진,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장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또 내가 섬겨야 될 어떤 이 대상 영역 사람들, 거기서 뭐 하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꽃을 피워보자. 뭐 이렇다고 막 안 된다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번 잘해보자. 이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자존, 본질, 고전, 현재, 권위, 소통.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7가지 이 싱싱한 재료를 담아낼 아름다운 그릇이 바로 인생이다. 뭐가 인생이라고요? 그릇이에요. 아름다운 그릇인데 싱싱한 재료를 담아낼 그릇이라고요. 재료가 뭐예요? 싱싱한 재료가 뭐예요? 자존, 본질, 고전, 현재, 권위, 소통. 이 진짜 멋진 이 단어들, 이 재료들을 싱싱한 것들을 담아낼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그릇이 라는 이 단어 하나만 온전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제대로 알아도 온전하게 인식하기만 해도요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박은혜 작가님 이야기합니다. 자, 책 한 권 여러분 이 책 강력 추천드립니다. 고미숙 작가님의 책들은 한번 다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미숙 작가님의 책이 뭐 여러 권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돈의 달인 호모 호뮤니타스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무릎을 쳤습니다. 지구는 탄생 이래 단 한 번도 같은 날씨를 반복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맑아. 똑같이 흐려. 매일 막 여름에 장마 똑같이 비 오는 것 같아. 같은 게 아니라고요. 비가 와도 조금씩 다르다고요. 속도, 방향, 뭐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인생이 참 멋지고 아름답지 않나. 맨날 반복되는 똑같은 지겨운 막 일하러 가야 되고 막 똑같은 사람을 막 부대 끼고 이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가야 할 인생길에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피하기보다는 기왕이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설렘과 기대를 품고 걸어가 보자. 지구는 탄생 이래 단 한 번도 같은 날씨를 반복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설렘과 기대를 품고 걸어가 보자.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자. 너무 좋은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제목은 되게 너무 막 세속적이야. 막 너무 돈 냄새 나는 돈의 달인 호모 코뮤니타스. 여러분 이 책 진짜 좋은 책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관념들 생각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급한 물에 떠내려가다가 닿은 곳에 싹 틔우는 땅버들 씨앗이요. 급한 물에 이 물줄기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땅버들 씨앗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뭐 어찌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급한 물에 떠내려가다가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닿은 곳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선택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린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또 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좀 가난하고 왜 우리 부모님 못 배우시고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내 주변의 환경은 늘 이렇게 좀 그런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어쨌든 좀 삶을 바꿔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작가님은요, 밤은 책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 지금 여기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아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어떻게 해요? 되는 대로 살고 싶다. 뭐야, 인생 막 살라는 거야? 되는 대로 그냥 막 대충 사는 거야? 그게 아니죠. 앞에 거가 먼저 잤잖아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 전체는 진짜 더 되는 대로 멋지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산 하루하루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이 된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로 우리의 인생 대충 적당히 살아가지 마시고요. 온전하게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다 보면은, 성실하게 가다 보면은 정말로 멋진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에 뭐가 없다? 공짜 없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공감했습니다. 인생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라고 느껴지고 여겨지는 것들 가만히 보면요, 나중에 다 그거 갚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물 안 팔았거든요. 생수 안 팔았잖아요. 선배님들 공감하시나요? 누가 그거 막 물을 어떻게, 저걸 왜 사 먹어? 수돗물 그냥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수돗물 틀고 수도꼭지 틀고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마셨잖아요. 야, 요즘 애들 생각하면 아빠 왜 이렇게 없이 살았어? 없이 산 게 아니라 다 그랬던 거야, 그냥. 물 어떻게 해요? 또 깔끔한 애들은 물 틀어가지고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먹는 애인데, 저는 그냥 수도꼭지를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냥. 더 위생관념도 없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더러웠던, 막 콧물 노란 거 나오고 손에 막 떼끼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때 훨씬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공짜가 없다라는 것들, 우리가 지금 뭔가 막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 사실은 누군가가 희생한 거고 누군가가 어려운 거 감당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세대가 진짜로 이 대한민국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편안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막 진짜 막 저도 막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진짜 정말로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너무 복에 겨워 사는 거죠. 맞아요, 맞잖아요. 인생에 공짜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뭔가 희생한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은 뭐예요? 단거리 100m 달리기 아닙니다. 마라톤이다. 그래서 내가 뭐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뭐 하자고요? 다시 도전하면 된다. 100m 달리기 200m가 아니다. 몇 킬로? 42.19, 2시간, 3시간. 저 같은 사람 뭐 10시간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가면 된다. 천천히 갈 때도 있고, 괜찮다? 좀 빨리 달릴 때도 있고,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 잠깐 누워있다가 쉬고서 에너지 물 마시고, 그 다음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에 너무 우리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정답이라는 건 없다. 누군가가 이거 막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사람에게는 정답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맞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이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막 뒤죽박죽 막 이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이거 하지 마, 내가 해보니까 이래, 너도 이렇게, 이건 아니다. 보편적으로 진짜 뭐 어느 정도의 어떤 흐름들은 있겠지만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본질적인 여러분 자존감부터 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내공들을 차곡차곡 담아서 이 인생이란 그릇에 이런 것들 한번 잘 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공짜 없고요, 인생은 마라톤이고요, 정답도 없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밍웨이가 했던 이 메시지 나누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소설감이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단 제대로만 된다면 모두 하나의 소설감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는 진짜 너무 막 아무것도 아닌 거, 평범 이하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진짜 삶을 정말 자세히, 아까 이
자세히 바라보고 눈높이 맞춰서 바라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내셨나요? 정말 인생의 수많은 이 굴곡들 어떻게 진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견뎌내셨잖아요. 오늘까지 살아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한번 칭찬하면서요.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진짜 하나의 소설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그릇 안에 아까 이 정말 멋진 단어들을 하나하나 담으셔 갖고요. 2024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도 한번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8단어라는 진짜 멋진 책 나눴습니다. 짧게 짧게 나눴는데요. 꼭 한번 일독해 보시고 이 책 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제가 다 나누지 못했어요. 이 안에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한번 재독해 보시면서 여러분 삶에 좀 가져오셔서 갖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